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를 맡게 된 세맥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배은식 세무사입니다. 본 강의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마스크를 벗고 진행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 비용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매출이 발생하고 매출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세금 신고할 때 그 비용을 반영하여 신고를 하게 되고 그러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비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데요. 증빙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비용 처리를 하고 나서 세금 신고 시 반영하였을 때 인정해주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적격 증빙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강의에서는 세금을 아껴주는 증빙서류 혹시 챙기셨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세법에서 인정하는 그 적격 증빙서류 그리고 비용을 어떻게 하면 처리를 할 수 있고 반영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목차를 살펴보실 텐데요. 첫 번째, 비용 처리 시 받아야 하는 증빙. 아까 말씀드렸던 적격 증빙인데요.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격 증빙 없이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경우 인건비, 경조사비, 비사업자와의 거래 등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처리 시 받아야 하는 증빙, 그 첫 번째는 세금 계산서인데요. 세금 계산서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업자분들끼리 매출이라든지 매입 거래를 할 때 주고받는 영수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자라고 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가세자라고 있는데요.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올해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중에서 일부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바뀌었으니 그 점도 알아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세금 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수취하는 경우에 주고받는 사업자끼리의 영수증을 말합니다. 세금 계산서 중에는 전자세금 계산서와 종이세금 계산서가 있는데요. 전자세금 계산서는 전자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발급 명세서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종이세금 계산서는 전자적인 방법이 아닌 종이에 써서 서로 주고받는 세금 계산서를 말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라고 있는데요. 모든 사업자분들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좋긴 하겠는데 의무적으로 무조건 발급해야 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대상자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면 첫 번째, 모든 법인 사업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 중에서는 직전 연도 과세 및 면세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발급하셔야 됩니다. 이 의무 발급 대상자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후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기에 맞게 가산세가 부과되니 이 점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가 있는데요.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 그 거래처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 거래 증빙을 그 관할 세무서에 요청을 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을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라고 합니다. 우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세금 계산서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거래처에 우선 말씀을 드려야겠죠.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때는 관할 세무서에 거래한 사실,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서류, 거래 내역 증빙 등을 첨부를 해서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하게 되면 관할세무서에서 확인한 후에 그 사실이 확인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세금계산서를 발행이 안 됐을 경우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되는 건 아닌데요. 그 요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 대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건당 10만 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발급 시기가 종료되는 그 기한의 과세액 표준 신고 기한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 그 안에만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를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니 혹여나 거래처에서 폐업을 했거나 혹은 기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활용해 보시기 좋을 것 같아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서로 주고받는 그런 거래 증빙이 있어야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거래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은행권의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서 매출이 필요한데 매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공으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에 적발이 되면 범칙 처분도 당할 수 있고 경찰이라든지 검찰에 고발될 수 있는 사항이니 꼭 유념하셔서 재화나 용역이 없이 가공으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사례를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담을 하거나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세무조사 할 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매출 신고를 더 하고 세금을 더 내는 것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하고 매출 세금 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신 분이 있으신데요. 그런 경우 크게 문제될 수 있으니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비용 처리 시 받아야 할 증빙 두 번째 계산서입니다. 그래서 계산서는 면세 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면세라고 하면 세금이 면세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세금이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세만 면세되는 사업자라는 뜻이죠.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면세 사업자인데 세금이 다 면세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는 않고 부가가치세만 면세가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면세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일상생활에 기초적이고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그 복지후생 및 공익 등에 활용되는 그런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세가 됩니다. 예를 들면 가공되지 않은 농축산물, 복리후생적인 의료 용역 등이 그 대표적인 건데요. 본인이 그런 면세 업종을 영위하고 그 면세 거래를 하신다고 한다면 세금 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본인이 면세 사업자인지 과세 사업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 등록 상단에 보시면 면세 사업자라고 적혀 있으면 면세 사업자인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과세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과세와 면세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에도 면세 사업자로 표기되지 않고 과세 사업자로 표기되니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사업자 간의 거래에 대해서 부가세 없이 주고받는 영수증을 계산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부가세가 있으면 세금 계산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가 있는데요. 전자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도 앞서 말한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와 동일합니다. 모든 법인 사업자와 과세, 면세의 합계액이 직전 연도 3억 원 이상인 사업자인 개인 사업자분들은 의무적으로 의무 발급 대상자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자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고 전자계산서도 마찬가지고 2022년 7월 1일부터 직전 연도 과세, 면세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니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신용카드인데요. 신용카드는 빈번하게 결제되는 결제수단입니다.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이나 매입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등을 주로 주고받지만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쓰이는 식사를 한다든지 커피를 마신다든지 문구점에서 간단한 문구를 산다든지 하는 경우 신용카드를 결제를 하게 됩니다.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체크카드도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격 증빙 대상이 아닌 증빙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조금 이제 사업자 하신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요. 뭐 이체 증명서, 계좌 이체증, 그다음에 계약서, 그다음에 입금증, 혹은 거래 명세서, 계약서 등이 있으면 증빙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국세청에서 세법에서 인정하는 것은 4가지입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이 4가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이 4가지를 꼭 받아야지만 증빙 처리 가능하다. 그 부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라고 있는데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개인 사업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 개인적인 사적 용도로 사용을 했는지 아니면 사업을 위해서 사용을 했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하는 부분과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좋은데요. 그 이유는 국세청 홈택스에 본인이 갖고 있는 신용카드 중에서 하나의 카드를 정한 다음에 이 카드를 내가 사업용으로 쓰겠다라고 결정하시게 되면 그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시게 되면 그것이 바로 사업용 신용카드가 됩니다.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갖고 있는 그리고 쓰고 있는 신용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서 홈택스에 등록이 된다면 그게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이 되는 것이고 그 카드로 쓰는 것은 전부 사업용이라 생각하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사업과 관련돼서 쓰는 경비를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나중에 되면 헷갈리기 때문에 사업용 신용카드 쓴 것들을 전부 사업용을 생각하고 세금 신고를 하게 되면 편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런 방법을 많이 추천하고 있는데요.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그 사업용 신용카드를 가지고 사업용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가산세가 생기는 부분이 아니지만 그래도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사업과 무관된 경비를 제외한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세금 신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고 그 카드로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 신고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 처리 시 받아야 되는 증빙 4번째 현금 영수증인데요. 현금 영수증이랑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받는 영수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마트 같은 데 가서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 점원이 현금 영수증 발행해 드릴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럴 경우 대부분 핸드폰 번호를 불러주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핸드폰을 불러주고 결제를 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경우는 소득 공제용 현금 영수증이고 저희가 사업과 관련해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적격 증빙이 되는 현금 영수증은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입니다. 소득 공제용과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구별하셔야 되는데요. 소득 공제용 현금 영수증은 근로소득자가 나중에 연말 정산할 때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이고 사업자분들이 필요한 영수증은 지출 증빙용 영수증입니다. 지출 증빙용 영수증은 마트라든지 문구점에 가서 현금으로 결제를 한 후 현금 영수증 발행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신 다음 핸드폰 번호 불러달라고 하면 핸드폰 번호 말고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이니 사업자 번호를 불러드릴게요 한 다음 사업자 번호를 불러주고 발행하면 됩니다. 그게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입니다.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 발행 요청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자 번호를 불러주고 지출 증빙용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본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의 사업자 번호 10자리 정도는 외우고 다니셔야지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발행받을 수 있으시니 기본적으로 본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는
애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인데요. 적격 증빙 없이 비용 처리 가능한 경우. 첫 번째는 인건비입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급여 등에 대해서 인건비가 발생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적격 증빙, 세금 계산서, 그다음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으로 그 급여를 그 직원에게 줄 수는 없죠. 직원에게 급여를 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고 신용카드를 발행해 줄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원천 징수를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인정을 하는데요. 원천 징수란 무엇이냐고 하면, 소득이라든지 그 수익 금액을 그 소득을 받는 자에게 지급할 때 국가를 대신해서 그 상대방이 내야 될 세금을 원천적으로 징수를 해서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을 원천 징수라고 합니다. 원천 징수를 하고 난 뒤에는 원천세 신고 및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원천세 신고는 그 매월 단위로 혹은 6개월 단위로 신고를 하게 되고, 그 신고하는 방법은 그 지급하는 그 총액과 원천 징수한 세액을 기재해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급 명세서 제출 같은 경우에는 그 제출 시기에 맞춰서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는데, 지급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지급받는 자의 인적 사원과 지급한 금액을 기재해서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지급 명세서가 필요한 이유는, 이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확인하게 되면 그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급받는 사람한테 이런 부분을 원천징수 했으니 그 부분을 포함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고, 또한 깜빡하고 아니면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 명세서를 근거로 해서 무신고로 보고 과세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국가 입장에서는 그 세금을 누락할 염려가 없고, 또 세수 확보를 조기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기 때문에 선호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건비 종류에는 상용직, 일용직, 사업소득이 있는데요. 상용직은 이제 근로 채용을 하고 정기적으로 이제 고용하고 이제 근로를 하시는 분들을 말씀드린 거고, 일용직은 말 그대로 하루하루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업소득은 사업자 등록 없이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 사업성이 인정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을 때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3.3% 원천 징수를 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 인건비 종류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용직, 일용직, 사업소득이 발생했을 때 꼭 인건비를 지급하고 원천 징수를 하신 다음 원천세 신고 및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대금을 현금으로 주신 것보다는 계좌 이체를 꼭 하시고 급여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으로 줬다고 해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되도록이면 현금으로 지급하지 마시고 계좌로 꼭 이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사업을 하시다 보면 타인을 고용해서 이제 인건비를 지급할 수도 있는데, 실제 친지, 가족분들이 같이 경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자녀, 그다음에 어머님, 아버님한테 같이 일을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세청에서는 친인척, 가족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검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혹여나 가족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서류를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적격 증빙 없이 비용 처리 가능한 경우 두 번째, 경조사비인데요. 결혼이라든지 개업식, 상을 당했을 때 경조사비를 주는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든지 신용카드를 결제할 수는 없죠. 이런 경우 그런 적격 증빙을 받지 않아도 청첩장, 부고장 등 증빙을 구비하시고 지급하시면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건당 20만 원 이하까지만 비용 처리가 가능하니 이 점 유념하시고, 20만 원 이하로 비용 처리를 하시고 20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가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적격 증빙 없이 비용 처리 가능한 경우 세 번째, 비사업자와의 거래 등인데요.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농어민들이 이 사업자는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 경우 농민, 어민의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이 기재된 그런 영수증, 그리고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꼭 수치를 하시고, 그 입금 증명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주시는 것보다는 꼭 계좌 이체를 해서 그 근거를 남겨주셔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고 비용 처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받는 경우인데요. 비수익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받는 경우에는 적격 증빙 없이 비용 처리가 가능하니 이 점도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급 및 용역 대가가 건당 3만 원 이하인 경우 적격 증빙 없이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요. 간이 영수증 등을 첨부를 해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는 한데,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12만 원짜리 현금 거래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세관 계산서라든지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깜빡하셔가지고 간이 영수증 4장을 들고 와서 3만 원, 3만 원, 3만 원, 3만 원 4장을 만들어 오셔가지고 비용 처리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 그 간이 영수증은 빈 서식에다가 삽자번호는 적혀 있고 금액이 적지 않은 상태로 그냥 받아 오셔가지고 그 기재를 하셔가지고 비용 처리를 하시는데요. 그 국세청에 있을 때 제가 세무조사할 때 3만 원짜리 영수증을 30개 만들어 가지고 똑같은 상호로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날짜에 기재되어 있어서 부인하고 그 비용 처리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간이 영수증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해서 부인당할 수 있으니 요즘에는 신용카드 결제가 잘 되고 있으니 소액 3만 원 이하라도 현금 결제하지 마시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적격 증빙이 되니 굳이 현금 영수증 현금으로 결제하지 마시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적격 증빙 없이 비용 처리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전부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지출되면 그 비용을 세금 신고 시 반영하여 이제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요. 그 줄일 수 있긴 하지만 적격 증빙을 받아 처리를 하셔야지만 비용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이 점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비용 처리 시 인정받는 적격 증빙은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 있으니 반드시 이의 적격 증빙 수취하셔서 가산세 없이 비용 처리하시고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대표님들 감사합니다.